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 옛날이요.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 좋았던 시절. 어떤 시절? 네. 경제도 잘 성장하고 집값도 많이 오르던 시절.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1년째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 1분기는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자, 이것을 기반으로 대출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텐데요. 성장률도 줄어들고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는 시기. 그렇다면 대출도 증가하기 힘들고 부동산도 띄우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 좋았던 시절을 왜 갑자기 옛날이야를 소환했냐 하면 세종시에 미친 듯한 상승, 매수 의지수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2달 전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세종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실거래 가격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시 자, 차트상의 끝자리만 살짝 모양을 보겠습니다. 해들마을 6단지, 새뜸마을 5단지, 끝이 탁 튀어오르죠. 7억 4천에서 8억 탁 튀어오릅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이 수두룩했던 것, 평균적인 하락률 35% 이상이었던 그곳의 느낌이 사뭇 달라집니다. 끝자리가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끝부분이 차트의 끝부분이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온마을 4단지 차트가 탁 올라가죠. 가격이 거의 한 10% 오르고 끝자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야, 이 좋았던 시절 대구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좋다는 것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래가 확실히 더 많이 보입니다. 보셨나요? 자, 가장 최근 하루 날짜만 살펴봤습니다. 이 좋았던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래나? 그러면 대구는 매수 의지수가 100을 초과했던 시절 언제였나요? 돈이 많이 풀렸던 코로나 시기에 120 이상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자, 이때 박근혜 정부 시절 들어서던 무렵인가요? 네, 이때도 120. 그것도 지방 시대였죠. 그때는 지방 시대였습니다. 수도권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방이 시대였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많이 상승하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 그 또 지방 시대가 이때는 성장과 부동산과 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움직여 되는 시절. 지방의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 기다리던 그 시기가 올 것인가? 지방 사람들의 인식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야,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이 서울이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세종 플러스 0.04 플러스의 전환도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그전에 마이너스 0.09 이런 식으로 대구와 하락률이 같았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어땠습니까? 대구는 크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세종시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부상하던 시기보다 세종은 더 빠르게 급변하는 모습. 아직까지 대선이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세종은 아직까지 더 우려먹을 것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천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사고처럼 우려먹을 소재라도 있지. 대구는 악동강 오리알만 까먹고 있어야 되나요? 대구 시장님도 떠나고 군부대도 떠나고 공항도 떠나고 공단도 떠나보내려고 하고 젊은 층들은 떠나보내고 노인과 바다 부산, 노인과 아파트 대구, 뭐가 있나요? 희망찬 걸 좀 찾아봅시다. 대구의 희망찬 모습 뭐가 있나요? 신공항,
뭐 계획대로 2030년 뭐 이렇게 진행한다는 뉴스도 오늘 보이던데요. 군위로 가는 것이 과연 좋은가? 과연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신노선이 과연 얼마나 생겨날 것인가? 아니, 똑같은 이 뭐 저가 항공을 타고 어디 놀러를 가도 맞죠?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뭐 패키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 더 싸잖아요. 더 쌉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의 이번 주 전세 가격은 제법 보합권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라도 사실 의미 없거든요. 플러스라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더 의미가 없습니다. 대전 전세 매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확실히 가격이 약세를 보여주네요. 주간 신고가 비율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울산 지역 보시면요. 이번 주 거래량도 사실 엄청났고 신고가 비율도 엄청나죠. 요거 직거래로 미분양되었던 거 거래되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조금 늘어났죠. 여기에도 직거래로 미분양 물량 일부 몇 건 거래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LH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나 신고가 비율이 높지 아니면은 5% 전후 그래도 신고가 나오는 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 17주차 제가 요거 캡처했는 것을 올렸나 여기 있네요. 지난주보다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 울산은 미쳤죠. 분위기가 미친 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나 찾아봐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 없음을 이번 주 내용으로, 이번 주 토픽으로 잡아봤고요. 자, 주간 거래량 대구는 반짝 증가하는 모양새, 울산은 미친 듯이 증가하는 모양새 의미 없고, 부산, 인천도 사실 살짝 반등하고 뭐 그 정도의 모습이지 지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4월의 예상 거래량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55%이 정도 잡아봤는데요. 대구는 3월 거래량과 4월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인천의 4월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들죠. 얘는 거의 뭐 서울하고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감하는 모습이 한 몸처럼 움직이더라. 광주 볼 필요도 없음. 이런 말씀 드렸고요. 세종도 반사이익을 살짝 누리는 듯한 모습. 네, 울산은 그런 좀 특수한 거래 때문에 지금 예측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세밀하게 데이터를 따듬지는 않았어요. 자, 지난달과 견적봤을 때 부산, 인천은 4월달 거래량이 살짝 줄어들 걸로 보이고 대구는 비슷한 수준. 울산은 이 데이터 좀 보정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도 뭐 지방의 시대가 열리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요거 색깔 다음에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 대구의 전세 거래량 4월 예상치 1,500건, 3월 예상치 1,700건. 전세 거래가 좀 많았던 시기에서 적어지는 시기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3년도도 마찬가지. 뭐 2월달, 3월달 거래가 좀 많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 대구도 지금 거래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층위가 좀 다르죠. 높이가 좀 다릅니다.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대구의 모습입니다. 매물 근래 들어서 조금 약간 뭐 대구의 고점이 한 42,600개 정도 되고 부산도 한 64,440 몇 개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앞자리 6 두 자리 숫자가 거의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두 자리 숫자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살짝 눈에 띄는 부분, 대전의 매물이 살짝 꺾이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울산도 살짝 꺾여 있고. 인구 대비 매물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대구. 이 순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고 울산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울산이
뭐 시공사, 시행사가 사업하려고 했다가 그거 철회하면서 돈을 뭐 500억인가 물어주고 판을 엎었는 그만큼 장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급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이슈. 근데 미분양은 또 엄청 많아요. 한 3천 개 될라나? 공급이 적은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하는 그곳. 울산은 내년 되면 올 연말부터 한또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샤인드라 프로젝트 끝남에 따라서 공사 인부들 다 철수하고 나면은 또 다른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업이 계속 잘 나가주나? 자동차가 계속 잘 나가주나? 조금 더 뭐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대구는 산업하고 연관 지을 수도 없고 참말로 애매합니다. 전세 매물은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감소. 전세 거래량도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감소. 그래서 전세 부족으로 인한 혼란 생길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슈도. 그래서 제가 뭐 전세 매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네요. 그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면 울산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울산은 전세 매물이 인구 대비 개수로만 봤을 때 한 달에 전세가 한 뭐 거의 한 400건, 50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1대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어이가 없죠. 부산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3,30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매물이 6,600개, 2배수입니다. 2배수. 울산은 1배수. 대구는 뭐 1,700건, 어떨 때는 1,500건 이렇게 많을 때 적을 때 이 정도 전세 거래니까요. 대구는 상대적으로 타도시 대비 그래도 약간의 매물에 여유가 있죠. 인천도 뭐 전세 거래가 한 4,000건 정도 되나요? 거의 한 4,000건 육박한 정도로 많거든요. 여기는 한 1.5배수. 자, 그러면 전세 가격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대구 딱히 먼저 살펴볼 필요는 없지 싶어요. 뭐 울산, 인천, 부산 요런 도시들 먼저 살펴본 연후에 대구의 어떤 변화를 예측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 좀 줄 많이 갑자기 꺾이는 모습. 요거 좀 특이했습니다. 요 갑자기 대전만 유독 대전만 전세 매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울산 전세 매물 감소 보이시나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